아멘. 2025년도 9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강의를 하는데, 그 제목을 동북에서의 소문과 핵전쟁, 동북에서의 소문과 핵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 대국 이르러 없던 큰 환란, 다시 말하면 핵전쟁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추정됩니다. 먼저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의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남방 왕과 북방 왕이 나옵니다. 근데 남방 왕이 북방 왕을 맞서서 막으려고 하지만 못 막는다는 겁니다. 그 북방 왕이 보니까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남방 왕은 미국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미국으로. 북방 왕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병거라고 하는 것은 전차, 장갑차, 자주포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병거라고 보고, 거자가 원래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는 차. 근데 병거, 그러니까 전쟁 때 쓰이는 병거. 그 다음에 마병은 무장한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기서 우리가 추정되는 것이 중국의 군함수가 미국의 군함수에 배를 넘어가요. 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기네들 전함, 전투함, 구축함 이런 거 만들 기술은 있는데 시설과 기술자들이 없어.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때 트럼프가 재선되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갖고 조선업에 협조를 좀 부탁한다 사정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 정권이 이제 쉽게 말하면 구테타, 거의 구테타죠. 내란 아닌데 내란이라고 그러고, 지금 재판 판결이 딱 확정되지 않았는데 가둬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미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다 내놔. 관세를 25% 기본적으로 25% 다 올리고 막 한다고 했는데, 어쩌서 이제 그 협상 안이 다 준비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인하라고 그러는데 사인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갖다가 압수수색해? 아니, 그리고 오산 공공기지를 갖다가 압수수색해? 고공 정찰기 유투기의 그러니까 그 계획, 날짜, 시간, 또 항로 이런 걸 다 수색해갖고 이놈들이 가져갔네. 그 이재명 정부에서 압수수색해갖고 다 가져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중국하고 북한에 다 알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놀래갖고 이거 봐라.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불법 취업이라고 명분을 씌워서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공장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다 급습해갖고 거기 기술자를 갖다가 370만 원 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권 비자 내놔봐. 그리고 이거 다 F1 비자야, 관광 비자야. 그리고 다 잡아갖고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거다. 쇠선을 묶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다 MBC고 BBC고 다 찍어놨어요. 세계를 막 찍는 거야. 역대 최대의 불법 체류자 체포작전을 하는 거야.
하늘에서 막 해가 도도도도도 헬리콥터가 두번 이 땅에서 막 장갑차에 경찰 특공대를 뜨고 막 그냥 그래갖고 다 잡아들이는 거 보자는 거야. 네가 이래도 서명을 안 해? 니네들이 교회를 앞서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용이 마귀 사단이가 역사를 하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누구를? 이재명을. 그래가지고서 추방시켜놨더니만 미국 사람들 중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트럼프가 이거 봐라, 이거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좀 쉬어야지. 저는 지금 충격 먹하고 쇼크 먹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무부 부장관인가요? 보내갖고 긴급 파견해갖고 우리 잘못했다 사과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온다 말도 없었다 튕기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전투할 수 있는 배를 만드는 산업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전투함 숫자를 비교해보니까 중국이 1.5배가 더 많아. 그러니까 미국이 큰일 났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또 세계 최고로 발달되는 게 우리나라 조선업이거든.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 이 3대 국가가 이 조선업이 잘 발달된 나라 가운데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숫자로는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지만 푸동 무슨 조선소 무슨 조선소라고 막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시설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래서 LNG 수송함 같은 경우에는 이중 강판으로 해갖고 그 안에 LNG를 넣고 냉각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중이니까 그 사이에 진공을 만들고 바깥의 온도가 안에 냉각시키는 LNG 갖다가 녹이지 못하게끔 그런 기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쇄빙선 북극의 얼음을 갖다가 깨면서 나가는 그런 삼성조선소 같은 경우가 그런 기술들 특허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이게 북방왕에 속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얘기로 누구 얘기로? 남방왕에게로. 왜 남방왕이? 남방왕이 전쟁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요. 어떻게? 대만 해협을 자유의 항해라고 항공모함 보내서 그걸 지킨다는 거야. 러시아 침공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사건건 딱딱딱딱 걸림이 되니까 북방과 남방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세력이 서로 상충 부딪히는 거지. 지금 개국 이래는 없던 큰 혼란, 다시 말하면 핵전쟁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 지금 여기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까지 나와 있다. 그런데 41절에 그가 누구야? 요. 바다요. 그가 또 할 때 그는 또라는 것은 뭐야? 첨가. 그것 말고 또 북방왕을 얘기합니다. 북방왕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 어디? 이스라엘 중동 거기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개입했어? 미국이. GBU 57 벙커버스터 폭탄 갖다가 이란에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중재 국가야. 누가? UAE가 아랍에미레이트 거기 갔다가 폭격을 해버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너 니네들 막 만화 무인이구나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다 탄핵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뭐 남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다 핍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몇몇 국가 빼놓고는 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탄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왕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많은 나라를 왜 패망하느냐? 이게 뭐예요? 연합국 대 연합국의 싸움이니까 그래요. 연합국과 연합국과의 싸움.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북방왕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 그건 중동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의 땅. 그래서 그 나라 몇몇 나라는 남방 왕으로부터 살아납니다.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명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그걸 보여준 거야.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를 함락시키고 나니까 이라크에서 나오는 석유 개발권을 다 미국이 가져가. 네, 순장국가니까.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남방왕이 이겼을 때는 지금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돈을 가지고서 SOC 사회 간접 시설을 갖다 막 설치해줘요. 고속도로, 철도, 항만, 부두, 항만, 공항 같은 거 막 지어주고 그다음에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 못 살던 나라에서 갑자기 뭐 손님들이 관광객 때문에 막 들끓어갖고 막 그냥 공항이 막 그냥 북적북적거리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적자 하다가 이자를 못 내니까 이자 못 내면 계약서에 100년 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운영권을 해서 딱 설치키고 계약서에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막 여러 나라들의 그 쉽게 말하면 교통 거점을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중동에서 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힘을 중국과 러시아가 눌러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 미국이 했던 것처럼 그 나라의 모든 개발권, 지하자원을 다 빼앗아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갖다가 백악관에서 쫓겨내다시피 쫓아냅니다. 망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말했지. 이 옷차림이 뭐냐 이게 말이야. 예의도 안 차리고. 그럼 쫓아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게 심각해지니까 이제 가서 그러면 도와주는데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개발권을 다 넘겨라.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넘겨라. 삼성전자 기도 안 막히는 거지. 응? 왜? 삼성전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주식 그 소유자가. 의결권만 다 분석해 보니까 41%가 51%가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 투자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자동차나 또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을 갖다가 내놔라. 그러니까 기술 탈취를 하려고. 근데 뭐라고? 다 도망갔어. 이렇게 미국이 지금 아니 잘못도 아니겠다. 지금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많은 우방국들을 잃어버려요. 응? 우리나라도 등 돌리고 다른 나라 다 등 돌리고 다 등 돌리는 거야. 왜? 일본 같은 야 미국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야 저놈도 칼만 아니 칼 들고 총 들고 무기 딱 들고서 날강도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지면 미국의 세력이 지면 교회의 권세가 무너지고 무슨 뭐 다 깨지는 거야. 인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서 애굽 땅도 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보물들을 차지할 것이요. 꼭 금과 은뿐만이 아니라 뭐 석유 개발 시추권 개발권부터 시작해 그 나라의 금, 은과 같이 비싼 히토류 같은 거 이거 다 자기가 차지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의 기운이 여기서만 있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지지 않아요. 금값이.
저희 금빈이 떨어뜨린 어느 저기 상어처럼 아니 그게 그것만 보고 있거든. 근데 그걸 만약에 되겠으면 그것만 신경 쓰고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뭐야? 못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실자들 그러나 잘 보세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인데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래서 이 동북에서의 소문이 나오네. 동북 이걸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한데 동북하면 동북아시아의 코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가 거기 도달한다는 겁니다. 중동에. 거룩한 땅에. 우리나라의 자이툰 부대라든가 이런 부대들이 지금 중동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 편을 들어? 중국 편을 들까? 미국과 이스라엘 편을 들까? 어쨌든 동북에서의 소문이 딱 나는데 그게 아주 남방왕을 대적하고 남방왕이 점점 세력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모퉁이에 맞겠다라고 하는 식의 소문이 번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이 지금 그래요. 현재 모습이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과 합세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을까봐 지금 중국이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많은 간첩들을 파송하고 파견하고 심지어 유학생들을 시켜갖고 뭐 해군 기지 막 드론을 띄워서 사진다 찍어내고 수원 공군기지에 막 그냥 무슨 비행기가 몇 시에 얼마 또 몇 시에 몇 대 같은 거 몇 시에 몇 대 같은 거 훈련 시간까지 다 알고 있어. 다 떼쳐고 있어. 부산 해군기지 거기가 그 밑에 가면 뭐 하는 곳이냐? 대륙부 기름, 뭐 제7광부,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호도 땅이 말이지, 불법이나 뭐냐고 중국이 계속해서 막 그냥 거기 위에 막 전투기가 막 상호가 막 샥샥 막 지나가. 그리고 자기네 나라는 부단선 저기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그다음에 또 뭐 인도네시아 그 지역 일대에 인공섬에다가 딱 콘크리트 때려박고 말이야 비행장 만들어놓고 여기서부터 내 땅이야 내 바다야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호도를 딱 끝에 나갔다 놓고 해상 기지를 딱 만들어놓으니까 해양 과학 기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국방적으로 많은 영해를 갖다 넓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뺏어 먹으려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해에다가 무슨 뭐 양식장이라고 해갖고 그냥 뭐 45m짜리 무슨 철제 뭘 만들어놓고 근데 가만히 보니 그게 다 석유 시추선을 갖다가 옛날 뭐 유럽의 노르웨이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만든 시추선 고철덩어리 사고도 수리해갖고 다시 심어놓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중국이. 근데 그 중국과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미국 말할 것도 당연히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를 향해서 야 미국 편에 서면 안 돼.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야. 압력을. 그리고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에다 힘을 실어주고 계속 해주는 거야. 그런데 결국 뭐야? 결국은 이 한국이 중국 편 들어서는 중국의 속국이 돼버리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중국에 대항하는 정책과 세력들이 막 일어나요.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현재 이게 개국일을 어떤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야.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90일간 중국 사람들 비자 면제야. 비자 없이 막 들어올 수 있대. 우리가 간첩들이 지금 득실하는데 더 많이 막 난리치겠지. 민노총이고 뭐 민주당이고 말이야. 민주당의 우리가 국회의장이 80주년 전승절 일본한테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과 싸운 것은 국민당이지 공산당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웃어. 니네가 언제 일본군하고 싸운 적 있어? 뭐 전승절에 니네가 이긴 거냐? 우리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터뜨리면서부터 우리가 이긴 거지. 무조건 항복해서 우리가 이긴 건 니네가 이긴 거냐? 근데 지네들이 막 멸망식 막 하고 막 그래.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가서
머리를 전 쎄쎄 빠졌어.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무슨 뭐 집 살 때도 무슨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 살려고 그러면 제재가 많습니다. 융자 받으려고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막 그냥 받기 어려운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다 받아 다. 크게가 너무 많아. 실업급여는 안 주면 해봐라. 가서다가 뭐 한 말 안 하고. 아니 중국 취업자들은 실업급여를 갖다 3개월만 일하고 무조건 막 실업급여를 갖다 6개월 8개월씩 받는다는데 아니 자국민이 10년 넘게 일하고 한다면 실업자가 돼갖고 실업급여 받는데 아니 안 준다고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이거? 지금 그런 상태에 그런 상태.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동북에서 소문이 남방에 저항하는 대항하는 소문이 나게 하려면 이 나라가 다시 어떤 나라가 돼야 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시 말하면 보수주의가 정권을 잡는 나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하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부활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칠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채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말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체가 얻어지며 그 마지막 때 그 일이 있기 직전의 모습이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이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재의 모습하고 딱 맞아. 뭐가? 많은 배가 어디에 있어? 중국에 있어. 미국이 항공모함 수는 9척인데 그 중에서 뭐 한두 척에 지금 뭐 고장 있고 뭐 수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3척의 항공모함이야. 근데 그 항공모함 가지고서는 힘들어. 근데 중국 근해잖아요. 남중국해. 대만을 침공할 때는 3척하고 충분해. 미국은 지금 중동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뭐 대만하고 뭐 또 뭐 어디하고 항공모함 파견해 갖고 지켜야 될 때가 너무 많아. 근데 항공모함 수는 그렇다 쳐. 항공모함 비행기를 싣고 나가서 거기서 뛰는 거니까. 근데 전함수로는 엄청나게 부족하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머리를 굽히고 좀 도와주시오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국제 정세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간단한 이 내용이지만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죠. 왜 여러 나라냐?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할 때 대만만 쳐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할 때 대만을 침공과 동시에 필리핀도 전쟁에 참여할 것이지 인도네시아도 전쟁에 참여할 것이지 말레이시아도 일본도 한국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대만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베트남도 신경 써야 되고 필리핀도 신경 써야 되고 베트남도 신경 써야 돼. 왜? 베트남 아까 내 선거 여기 또 우리가 내야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국제 정세와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 딱 맞는데.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동북에서의 소문이 이르러 그를 남방왕을 어떡하지? 번민케 만든다. 그것은 뭐야? 우리나라가 빨리 보수주의 정권으로 들어서서 현무 5, 6 이 대륙간 탄도탄이 약간 중량이 뭐 8톤이라고 하는데 그걸 줄이면 2톤이나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8,000km 이상 날아가요. 그걸 가지고서 샨샤댐이라든가 베이징 북경 군사 요충지를 다 겨누고 딱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이게 고민하는 거야. 그 상태가 지금 이 현재 국정사가 딱 들어가죠. 중국은 그래서 한국을 친중국화 만들려고 길을 쓰는데 근데 우리나라 성향이 글쎄 KBS, SBS, MBC 방송 보도를 안 해. 근데 뭐 9월 6일 날만 해도 거의 뭐 몇만 명이 모여갖고 말이지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찌짜명 부석 그러니까 무슨 찌짜명 부석 그러고 말이죠. 공산당 하고 어디 물러가니까 물러갔다 하고 그게만 시위를 하고 있어요. 누가? 젊은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거 젊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같은 노인네야 나서 생각해봐야 그러겠지만 걔 젊은 애들은 앞으로 그걸 갖다가 다 만들 애들이거든. 나라를 맡아서 운영해 나갈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정권을 잡고 걔네들이 이 사회에 진짜 중심 역할을 할 때는 보수주의로 확 바뀌는 거야.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함부로 휘두르지 못해. 지금 중국은 캐다한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이라고 하는데 이 캐나다 출신의 한국 사람, 한국의 캐나다인이 그걸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게 선풍적인 인기인 거예요. 한국 문화 수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다 베낀 거야. 자, 우리나라가 원조야, 원조. 한푸가 한복의 원조야. 김치가 파오차이에 중국에서 파오차이 중국에서 넘어가서 김치로 발전된 거야. 원조가 원리가 우리나라에서 다 훔쳤다 막 판매하다가 캐대한 딱 보고 나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한국을 갖다가 완전히 삼키지 못하고 지금 반쯤은 입안에다 넣고 있어. 근데 이빨을 딱 씹진 않고 반쯤은 딱 넣고 있어. 근데 딱 씹으면 뭐야? 이빨이 부러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입안에다 넣고만 있는 거야. 살살 녹여서 넣어봐야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한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 응?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중동 거룩한 땅에 남방원이 폐하고 쫓겨나고 북방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금은 보물들을 다 탈취하는데 그 나라에 금은 보석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기름 아니면 무슨 광물이지. 근데 그때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함으로 이게 뭐야? 한국이 중국하고 적대적 상태로 딱 바뀌어요. 지금 어게인 윤 대통령 갖다가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자. 왜? 임기나 못 채웠다. 근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중국 물이 다 빠져야 돼. 공산주의 세력들이 다 밝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진짜 보수가 꽉 잡는 거야.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다 물갈이 다 보고 물갈이. 완전 보수주의자 딱 간첩도 색출하고 잡아내고 민노총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지만 이번 지방선거도 만약에 부정투표로 인해서 민주당 쪽에서 밀어주는 군수, 도지사, 시장 이 지방선거에 민주당 쪽의 사람들이 많이 당선됐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반드시 투표 개혁이 일어납니다. 선거 개혁이 일어납니다. 어떤 개혁이? 구체적 투표 없앤다. 선관위에서 그거 왜 없애냐면 안 그래도 국민들이 벌써 한 번, 두 번이 아닌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지금 70%가 민주당인데 그때는 빡불려 역전될 거야. 보수주의 국힘당이 됐든지 아니면 이름이 바뀌어서 무슨 당이 됐든지 아니면 그 보수주의 정당이 어떻게 다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법을 갖다 다 개정하고 바꾸고 해서 그분한테는 어떻게 철저한 반공주의가 되는 거지. 응? 그러면 어떻게 중국한테 지금 입안에 지금 반쯤은 입안에 넣고 있어. 이빨만 살짝 갖고 되는데 딱 씹으면 이게 씹혀지면 우리가 나라가 죽는 거고 씹는데 이빨이 부러지면 중국이 깨지는 거 실패한 거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완전히 돌덩이처럼 민주주의 국가, 보수주의 국가가 바뀌게 되면 못 심는 거지. 그래서 슬그머니 뱉어내. 그리고 중동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 영화로운 땅이 어디냐? 천성이 내려앉을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앉을 시온산, 그 영화로운 땅, 거기로 41절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이게 바로 그가 북방왕, 다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상대 조건이 북한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나라와 협력 관계가 되고 아니면 또는 통일이 되면 더 좋겠지만, 되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딱 대결할 만한 힘과 명분이 딱 세워집니다. 그래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함으로, 그 북방왕을 근심거려야 되고 걱정거려야 되게 만드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한국을 갖다가 중국화 시키지 못하고 속국화 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중국한테 대든다는 거예요. 대드는데 그 대드는 게 뭐예요? 완전 목공 밑이야. 어디가 한국이 8,000km 아니 4,000km밖에 안 되는데 뭐 션션댐을 갖다 그냥 퍼서 한 미사일 현무 미사일 한 5발 정도면 현무 5 5개에서 10개 정도만 거기다 명시켜버리면 다 싹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럼 그 밑에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양자당 기류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 주변 도시들이 다 큰 도시가 다 거기에다 섞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하이 같은 경우, 상하이, 충칭, 상하이 그 지역 일대 다 중국의 대도시,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에서 5선 도시까지 있는데 중요한 큰 도시들은 다 양자강 근처에 있어. 북경은 황하강 근처에 있고. 그런데 그걸 터뜨리면 뭐요? 다 쑥대밭 되는 거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바로 샨샤댐입니다.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기 달려요. 그것 때문에 지구 회전이 기울뚱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미사일과 그런 힘과 그런 것을 다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거기에 협조 못해. 우리는 거 동조 못해. 그리고 이스라엘 갖다가 침공한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삼키겠다. 그럼 우리 참전해. 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친해졌을까? 2차 대전 직후에 제1차 중동 전쟁 때 이집트를 비롯해서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탱크를 가지고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세 다이안 애꾸는 장군이 있습니다. 전쟁 나서 싸우는데 무기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6.25 때 쓰던 미국에서 막 그냥 보내줬던 그 탱크가 있어. 그걸 갖다 막 우리가 거기다 공출해갖고 다 대준 거야. 우리나라가. 왜? 2대당 1대에 신형 탱크를 준다. 누가?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막 보내준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겼어. 중동 전쟁에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고, 또 역사적인 것도 그렇고, 고대로부터 이 한국이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전승이. 한국 이래갖고. 그래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니엘서 11장 40절 45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얼마만큼 맞아떨어지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전투함
중국의 전함수가 미국의 전함수를 갖다가 압도해. 더 많아. 1.5배 이상 많아. 근데 지금 미국이 그걸 떠나지 못하면 문제. 미국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다 전함들도 다 녹슬고 막 기리기리 끄고 막 그냥 그걸 다 수리를 해야 돼. 수리조차도 제대로 할 데 없어갖고 이재명 정부가 딱 들었으니까 밀어갖고 일본한테 수리를 맡겼어요. 근데 수리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문제한테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대우조선 하나 오션인가? 내가 사러봤던 그 주식 있잖아. 그거 하나 오션. 하나 오션. 하나 오션. 그거 팔았냐고. 그럼 갖고 있어. 팔다가 횡보 옆으로 가다가 좀 떨어지고 그냥 묵혀놓고 그냥 보지 않는다 보고 있어. 왜? 미국은 우리나라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캐나다에서 5척 이상의 잠수함을 만들려고 그러면 잠수함 기술은 또 이 하나오션이거든. 우리나라의 장보고 하민이 무슨 우리나라의 무슨 그런 4,000톤급 이상의 잠수함들은 다 거기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 정세를 딱 보면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 얘기를 마주하서요. 그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그 여러 나라들은 대만, 베트남, 필리핀, 그 남중국해 일대 구단선을 그은 그 일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침공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확 이기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영화로운 땅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 마지막 때에 핵전쟁이 일어날 그게 되는 거야. 이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나 봐야 돼. 그러므로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성경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